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일입니다. 갱일, 충청도 말로 웬갱일이라고 그러죠. 자, 오늘 뭐 비가 와서 저도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코 가고 있습니다. 방코 가고 있죠. 자, 저 질문이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잠깐 간단하게, 자, 과거에 저희가 만들었던 구리스 주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부 다 오일식으로 나오고 있죠. 제가 원고를 좀 간단하게 써봤어요. 여기 하도 많아가지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스 주입식은 이렇게 닛불이 있습니다. 닛불. 이 닛불에 구리스 건을 대고 눌러서 주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시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구리스만 주입하시면 되고요. 혹시 그 바퀴가 불안타 그러면 잡기를 뜨세요. 잡기를 뜬 상태에서 이게 타이어라고 가정하면 아래로 세워놓고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끄떡끄떡 한다든지 조금이라도 끄떡끄떡 한다 그러면 이걸 빼셔가지고 이 안에 너트를 한 칸 정도 더 조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오래되면 이제 이완이 되는 거죠. 망가지는 거죠. 제일 이제 안전한 방법은 그거예요. 저희 게 아니더라도 자동차도 그렇고 뭐 다른 회사 트레일러들도 불안하시면 잭을 일단 잡기로 떠서 올려서 아래로 흔들어 보세요. 유격이 심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바퀴가 빠질 확률이 일단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기 저희 거 문의하신 분은 요 꼭지에 구리스를 넣어 주십시오. 반드시 해상 전용 구리스를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구리스를 넣게 되면 그 짠물에 구리스가 다 녹아버립니다. 산화돼 버려요. 그러면 이 안에 물이 들어가서 다 녹아버리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해상용 구리스를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가 제일 작은 타입으로 이런 모양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일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닫아서 실링해서 막는 거고요. 한 가지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세 가지를 저희가 이렇게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죠. 원래 오일 타입도 뭐 이만한 게 있어요. 또 여기 들고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5돈 더블축까지 저희가 생산을 방수로 물에 넣는 걸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트레일러는 생명이 베어링 방수입니다. 뭐 알루미늄처럼 뽀대가 좋고 이거는 글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 주행전 트레일러 달리기 전에 등화나 케플러 체인, 케플러 잘 잠궈졌는지, 체인은 정확하게 맸는지, 또 안전체인 요즘에 뭐 스탠드로 이렇게 탁탁 하면 좋은 거 편하죠. 탁탁 하는 걸로 하지 마세요. 저희가 드리는 게 단조 샤클이에요. 돌리는 거 엄청 귀찮아요. 저도. 그런데 이게 이탈이 됐을 때 그 단조 샤클은 붙잡고 있지만 트레일러하고 차하고 떨어져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사고로 안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 스탠 편하죠. 이거 착 펴집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도로 위에 가다 말고 이게 뭐 지멋대로 가는 거가 지가 망가져서 지가 깨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3의 피해자가 생겨서 만약에 인사사고가 났다. 그때부터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여러분들 뭐 경찰서는 물론이고 법원까지 가야 돼요. 검사뼈까지 가야 돼요. 이랬을 때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내가 먼저 준비를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고가 드문드문 있어요. 근데 사고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않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고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뭘로 인해 사고가 나겠구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가능성을 숙지, 그래야 점검을 하거든요.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고는 대개 과속, 그러니까 이제 싱글 바퀴가 하나인 경우는, 축이 하나인 경우는 그런데 그런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드뭅니다. 아주 드물어요. 중량이 크지 않기 전에는 괜찮은데 투축짜리 있죠. 바퀴가 4개 달린 거, 타이어가 4개 달린 거 아시죠? 큰 것들, 그건 로링을 탑니다. 로링이 X자로 탑니다. 도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중량물에 의한, 그 중량물이라는 게 이제 뒤에 피견이죠. 끌려오는 거에 자체가 그 차량 로링에 의해서 더 큰 로링으로 이어져서 되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실 거기서. 근데 제어가 안 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과속이고요. 그 다음에 바퀴 빠지는 거는 점검 안 해서 그런 거니까, 바퀴 이탈 그 원인과 이탈 시에 사고가 나서 사고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사고가 나면, 사고도 안 나지만 감당할 수가 있는데, 전혀 상상치 못했던 일이 엉뚱해서 터져버리면 힘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사고 유형이 또 견인장치하고 결속 부분입니다. 결속. 근데 이 결속이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당부하는 게, 선장 본인이, 운전자 본인이 당신이 직접 해라 이거예요. 절대 남 시키지 마라. 가다 보면 낚시 가면 형님도 따라와, 아우님도 따라와, 좀 아니까 이제 좀 안다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드릴게요. 마침 내 자리 뒤에 있네 이게. 자, 케플러가 이렇게 열렸죠. 여기에 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채우면은 여기는 채웠어. 근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 볼이 여기에 걸려버려.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눌린 상태로 잠궜구나 이러고 가는 거예요. 100% 빠지죠. 안 빠지면 이상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이게 제가 경험하기로는, 제가 옛날에 테라칸 타고 다닐 적에 배를 큰 걸 져가지고 엔진 트윈 달고 배 중량도 뭐 4톤씩 나가던 거예요. 물이 빠지는 물에 배를 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덜 실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테라칸 뒤에 타이어가 들려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차가 앞에 가다 띠뚱띠뚱 하면 뒷꽁지가 막 차가 들려요. 근데 이걸 이제 뒤에 배가 중량물이 뒤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차를 들어요. 그래도 이게 안 빠져요. 구조가. 근데 이게 빠졌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 이거 그래서 여기다 뭘 채워. 여기다가 뭐 견인장치에다 탁탁 하고 채우고 뭐 후크 이런 거 채우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육안으로 보십시오. 볼이 잘 물렸는지, 이 부분에 제대로 들어가서 물렸는지 육안으로 보십시오.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무지하게 관가하세요. 저는 불편해도 이렇게 돼 있으면 불편해도 이렇게 한번 봅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왜? 저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게 차를 들 정도로 해도 안 빠지는 게 빠져나갔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본인이 잘못했거나, 누구나 뭐 잘못하려고 하겠어요. 다 잘했다고 그러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고 본인이 반드시 그래서 확인을 해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고 났을 때 보트가 뒤집어져요. 그 다음에 트레일러가 보통 이탈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 묶어도요, 배하고 트레일러하고 따로 놀아요. 거의 따로 놀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도로 2차선 4차선을 다 차지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랬을 때 뒤쫓아오는 차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위험하겠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안 죽으면 괜찮아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거 경찰서가 바로 들어가죠. 뭐 거기서 구루 살다가 검사 앞에 가서 조석 꾸미고 판사 판결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보험이 잘 돼서도 안 됩니다. 자, 보험력이 이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예방책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낚시 가다 보면 마음이 붕 뜹니다. 또
가다 보면 뭐 양동이 안 들고 왔네, 도시락 안 갖고 왔네, 김밥도 사야 되네, 미끼도 사야 되네. 바빠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빠칩니다. 반드시 빠쳐요. 저도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거 하나, 첫 번째. 확인, 또 확인하라는 거. 두 번째, 점검, 또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남한테 피해도 안 줄 뿐더러 내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인 연결 장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견인 장치는 견인 장치를 달고 원래 보험사에다가 얘기를 하면 한 돈 만 원 정도 추가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견인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견인 특약을 가급적이면 하십시오. 뭐 안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하는 게 좋습니다. 비싼 돈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트레일러 보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트레일러 보험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 자동차를 사면 우리 종합보험 들잖아요. 종합보험 들기 전에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고, 종합보험은 내가 들고 싶으면 들고 안 들고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들죠. 그 전에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책임보험도 포터 트레일러나 일반 뒤에 피견인 차들은 안 들어도 됩니다. 실은. 근데 굳이 그걸 들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정확하게 뭐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어차피 대형 컨테이너 트레일러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차의 보험으로 뒤에까지 다 해주게 돼 있어요. 들어주는 준다고 그래요. 요즘 제가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는 준다. 조건이 뭐냐? 대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 거 물건 부서진 거, 상대방 거 내 차, 자차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앞에 차 보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지가 혼자 가진 않잖아요. 뭐 끌고 가는 뭐가 있어야 끌려가는 거지. 지가 혼자 동력도 없이 조향도 없이 도로를 다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별도로 보험을 들진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아시고 뭐 보험 들어서 나쁠 건 없어요. 그렇지만 안전하게 견인 특약을 해놓으시는 게 나중에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좀 편하고요. 괜찮습니다. 그건 뭐 비싼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 하고, 요즘에 작년서부터 그랬죠. 견인장치에 문제점이 많죠. 지금 이 문제점이 전부 다 유럽 기준으로 다 지금 하게 돼 있어요. 교통안전공단에서 뭐 20억 줬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뭐 진짜 20억인지는. 20억의 유럽 기준을 갖다가 기계를 20억 주고 사다가 그것도 한 대밖에 없어요. 사다 놓고 여기 기준에 맞춰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미리 알고 한 업체들이 한 두서너 군데 있죠. 저희는 그걸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한국의 그 유럽 기준 통과한 제품들이 지금 교통안전공단 요구하는 스펙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다 터져요. 수입품 다, 이게 유럽제는 다 이제 유럽 거는 지금 FTA? 예, 이것 때문에 그냥 통과합니다. 검사 안 해요. 근데 미제에서부터 국내산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안 했던 거를, 그게 미제고 국내산을 빼주는 거죠. 예를 말씀을 드리자면 왜 그러냐. 기계가 유럽제 테스트하게 돼 있지 미제 테스트 기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사진을 보면 볼을 다 붙잡고 이렇게 각도에서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한 제품을. 그러니까 뭐 안 터지는 게 없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유럽제도 터진다는 거예요. 지금 뭐 미국에서 수입하신 분들이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피곤해질 거예요. 저희도 뭐 간만 보고 있는 상태인데, 저도 뭐 거기에 뭐 목숨 거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요즘에 자세히 보니까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것이 제가 견인장치를 제일 먼저 개발해서 팔았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그러면 저희 제품이 나가서 견인을 하다 한 개라도 견인을 하다가 정말 부러졌다 터졌다 소리가 없었어요. 딱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부 품질 검사 제대로 못한 거죠. 딱 하나. 안동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동댐에. 과거에 그 베스 낚시. 이제 내릴 때까지 잘 내렸어요.
견장치가 터졌다 그래서 에이 차 쪽에 터졌겠지 설마. 제가 달려가 보니까 이 용접을 다 못 본 거예요. 도장하는 과정에서도 못 본 거고 검수 과정도 못 본 거고 가접만 해놓은 가접이라고 아시죠? 용접으로 내구탱이 이렇게 딱 가접해놓은 거 그게 똑 떨어진 거예요. 힘을 받으니까 다 떼우지 않아가지고 한쪽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바로 교체드렸습니다. 그런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용접을 안 한 거죠. 용접을 안 해서 떨어진 거지. 용접 우리가 다 해가지고 채워선 것들은 지금까지 큰다 작은 거 할 거 없이 그게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유럽 기준으로 검사해야 된다. 그래 한번 해라 그럼. 워낙 또 난리도 됐어요 솔직히. 제가 봐도 제가 특허 가지고서 이제 한 15년 동안 잘했는데 저 특허 지난 지가 이제 15년 더 됐네요. 근데 그때 상황하고 뭐 이게 좀 돈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벌떼처럼 붙어가지고 너도나도 세점 자를 줄 알고 용접 좀 할 줄 알면 다 하고 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난립되고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내비뒀던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내 견인장치 용접 불량이라든지 재질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바퀴 달렸지 않습니까? 우리 차력사들이 옛날 어렸을 때 보면은 버스 딱 놓고 이빨로 막 끌지 않습니까? 개 끌려오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용접까지 하는 게 그거 부러지겠습니까? 그런데 법으로 막는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몇몇 군데만 지금 아주 폭리 아닌 폭리를 취하고 있죠. 사실은 재미 아닌 재미를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된다. 지금 뭐 저희도 한 가지 이제 검사 맡았어요. 검사를 왜 못하느냐? 엄청나게 이게 불합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게 정치권 다음 정권 때부터 제가 반드시 치고 나갈 겁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업체는 지금 한 10군데 됩니다. 그럼 한 군데당 50가지수가 50가지예요. 저희도 50가지가 넘어요. 보통 50가지 넘습니다. 많이 하는 집들은요 거의 뭐 200가지 가까이 됩니다. 차종별로 딱 나눠보면. 그러면 50가지씩만 잡자고요. 그러면 몇 개입니까 이게? 10군데면 500개예요. 그죠? 500개를 하나 일주일 걸려요. 하나 일주일 검사해가지고 언제 할 거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0개도 되니까 5,000개? 그죠? 5,000개, 18년 걸 18년. 이런 씨발 이거 해먹겠냐고 이거. 이게 정치라고 하고 있고 교통안전공단도 너무 폭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뭐 이익을 보는 건 아니겠지만 교통안전공단이 너무 안전을 볼모로 제가 이거를 과거에 견인장치 이게 볼이 5cm 아닙니까? 5.2cm. 차에서 5.2cm가 나오면요. 캐플로 어떻게 낄 겁니까? 제가 총실 다니면서 싸우고 국토부 직원 앉혀놓고 한 게 뭔지 아세요? 반바에서 15cm, 150mm 그 기준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거 해놓으니까 이제는 안전검사 다시 받아라. 자 이제 국립화학연구소라고 있어요. 화학연구소에서 인장 테스트 해줘요. 인장력 테스트 기계 다 있어요 거기도. 그런데 거기서 누가 찍은 거는 거기도 아직 뭐 공도 아니고 여기도 공도 아니에요. 인정 안 해주겠다 이거야. 이걸로 다시 해라. 법을 이따위로 만드는 정권이 어딨냐고요. 정치만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국민 피 말리는 거고 이거야말로 불합리하다 이거죠. 그럼 안전하냐? 좋다 이거. 안전하냐? 안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싸가지 없는 짓거리 하고 앉아있으면 기분 좋겠어요? 열받지? 지금 유럽 기준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유럽 기준은 유럽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 볼이요 이렇게 꼬부러져 가지고 높이가 차륜의 높이가 40cm밖에 안 돼요. 그러면 12인치 13인치 타이어는 이 타이어 높이에 따라 이 프레임 높이도 틀려지지 않습니까? 12, 13까지는 겨우 소화가 됩니다. 자 이게 뭐냐? 결국 유럽식 유럽에 가면 뒤에 니아카라고 표현을 하죠. 소형 이 작은 트레일러들로 시장도 보러 가고 뭐 건자재도 사러 가고 그들은 그게 없으면 못 살죠. 그게 생활입니다. 일상이고. 거기에 기준이 맞춰진 거예요. 캠핑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가 보트가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보트가 커지면 타이어가 16인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차고가 높아져요. 그럼 차하고 최소한 수평이 돼야 되는데 내려가요. 이게 앞에가 뒤가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이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뱃머리를 쳐박고 차 뒷구녕에 쳐박고 가는 게 안전하냐 들고 가는 게 안전하냐, 그 여러분들이 판단 한번 해보세요.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있잖아요. 급브레이크 잡았다 추돌을 했다 할 때 쳐박았으면요 그냥 차 까고 넘어갑니다. 그럼 그게 안전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항상 차보다 한 50mm 높게 하세요. 이거를 유럽식은 조절이 안 됩니다. 딱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근데 미국식은 높낮이를 다 여러 가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미국 사람들이 더 합리적인데 법은 어서 쬐끔 알아가지고 갖다 깨 붙여놨는데 이거 국민 죽이는 일이에요. 자, 안전으로 해서 한다면 이건 맞지 않죠. 분명히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자, 이런 문제, 안전 문제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최근에 뭐 저희도 대형 뭐 14인치 15인치 타이어가 나가는 거 보면은요 유럽식들 많이 달고 오세요. 달고 오는데 푹 들어가. 차가 수평이 이러면 같이 되든지 좀 올라가든지 해야 돼요. 뒤에 피견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브레이크 잡아도 그래도 내려옵니다. 이렇게. 근데 내려와 있어요. 브레이크 잡아 어떻게 하겠어요? 더 내려가죠. 추돌을 했어. 배가 깔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전하다고, 이게 아유 이걸 법이라고 만드는 이 우리나라 국토부 아유 정말 성질나 죽겠어요. 저는 국토부에 있는 그 국회의원 그 썩은 놈도 그렇지만 이걸 법이라고 만드는 거 보면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전문가는 다 빼놔. 코로나 보십시오. 의사들이 마스크 쓰세요. 분리하세요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해야 되고 청와대가 야 머리지 모이지 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거기에 다 지금 TV에 놓고 있는 거고. 아유 그 정책에 뭐 열불나요. 그 얘기 그만하고요. 자 이제 안전 문제가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내가 죽으면 이게 안전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걸 제 입장에서는 미리 예측을 해보건데 위험하다 이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야말로 진짜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는 데서 법도 만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개뿔 따고 나면 차나 만들고 설계하는 박사들이 그거 앉아서 한다고 기들이 뭐 배 타봤어요? 배가 뭔지도 몰라요. 니들로 공부만 해가지고 그거밖에 몰라. 소형은 괜찮지만 중형 대형서부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하십시오. 제가 뭐 이렇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뭐 권한이 있다든지 뭐 백이 있나 힘이 있나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레저를 하기 위해서는요 레저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세. 제가 한 33년 정도 레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알겠어요.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첫째, 목적의식이 강하지 마세요. 목적이 너무 강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사냥꾼은 사람이 움직여도 짐승이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 거고, 낚시꾼은 포인트만 가도 고기가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혼자 가느냐? 아니거든요. 사냥도 그렇고 낚시도 그렇고 같은 헌팅이지만 캠핑도 그렇고 야외 활동은 혼자 하는 일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같이 하지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게 되고, 아무리 생각이 같다 하더라도 벌써 그 지식의 깊이, 지식이라는 게 뭐 ABCD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레저의 깊이, 레저 지식의 깊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볼, 내가 껴줄게. 나 미안하니까 도와준다니까 와서 이것도 막 해주고, 뭐 이게 노굿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확인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레저를 하실 분들이 기본 자세가 첫째 목적의식에 너무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뽐뿌질하고 뭐 광어가 이만큼 뭐 우럭 이만다고 하더라도, 멧돼지가 이만큼, 저도 이제 포수니까 좀 알아요. 뭐 고라니가 이만다고 하더라도 그건 내가 잡는 취미에 불과한 거지, 거기에 혼빡 빠져 있으면 다른 걸 무시되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고요. 첫 번째는 목적의식에 강하지 말라.
목적의식에 강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준비를 철저히 하자. 왜? 준비를 한다고 하고 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끼 사야 되고 그렇죠. 낚싯발을 사야 되고 합사줄 사야 되고 이 갑자기 하다 보면 이게 어지럽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미리미리 안 하면 나중에 엄청나게 혼란이 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로 인해서 도로에 다른 운전자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낚시인들은 많이 안 그러는데 낚시꾼들은 좀 싸가지가 없어. 내가 봐도. 그러니까 스포츠 낚시 그냥 내가 그냥 마음 식힐 겸 그냥 뭐 하나 올라오면 더 좋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남한테 피해를 안 줘요. 근데 나는 필사적으로 잡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요. 일단 잡는 게 목적이지 내가 차 세워놓는데 누가 지나가는 거 생각 안 합니다. 피해가는 거 관심 없어요. 나만 편하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트레일러 혹시 랜딩하고 나서 트레일러 주차할 때 참 부담스러워요. 어디 참 한가지 갔다 오려니 너무 멀고 걸어오려니 너무 바쁘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편하더라도 내가 불편함을 감수해야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하다? 이건 좀 우리가 조금 고려 좀 해야 됩니다. 어쨌든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말자. 그게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 환경적인 요인이겠죠. 쓰레기나 나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쓰레기 봉투가 없으면요 버리게 돼요. 저부터도. 잿더리가 없으면 잿더리를 들고 다니면 반드시 잿더리 넣죠. 근데 잿더리 들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어디? 그러니까 뭐 도시에서는 못 그러지만 시골에서는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다 보면은 환경적인 요인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예를 들어서 뭐 조개를 캐먹고 낚시를 해서 뭐 건져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기분 좋게 놀려고. 근데 환경이 이미 오염이 돼가지고 쓰레기가 날아다니면은 결국 내 입에 오는 거죠. 더 크게 보자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 좀 여러분들이 그런 가능성 나로 인해서 내가 요거 쓰레기 봉지 하나 모르고 버립니다. 되게 배 안에 넣지요. 놓는 거는 달리면 다 날아가요. 잘하실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는 만큼은 우리가 철저히 하자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섯 번째,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편하려면은요 레저 하지 마셔야 돼요. 집에서 그냥 누워서 가락동이나 저 노량진 가서 사 먹어. 최고 싸. 그거 뺏어가지고 땀 삐삐 흘려가면서 할 필요 없어요. 그 돈 가지면은 평생 그냥 싱싱하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건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불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로 인해서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편하면 남은 불편한 거죠. 어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가까울수록 사고율이 자꾸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무리하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냥 가다가 배고프면 먹고 안 잡히면 그냥 우산이라도 쓰고 좀 쉬고 잡히면 좋고 안 잡히면 그냥 라면 하나 딱 삶아 먹고 그래도 라면 하나 먹으면서요 섬 경치만 이렇게 봐도 계산 끝난 거예요. 본전 따답을 나온 거예요. 내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풀었다. 남는 거죠. 이게 맞는 거지. 이거 죽기 살기로 땀 삘삘 흘려가면서 안 나오는 그럼 스트레스 더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저가 옛날처럼 낚시꾼들도 혹시 제 방송을 보시면 좀 조금은 한번 생각 다시 해주십시오. 과거처럼 고기가 없습니다. 자, 연안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물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지금 요즘 같은 봄에는 남쪽에서 고기가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 안강망이라고 그래. 뺑뺑이 그물로 몇백 그물을 쫙 깔아놨습니다. 지금 그런 고기들이 우리 인천 앞에 예를 들어서 인천 앞에까지 왔다. 그 고기 엄청난 행운인 고기예요. 왜?
그 그물망을 피해서 왔다는 거는 운이 좋은 곡이죠. 근데 운이 좋아서 거기까지는 그 여러분들한테 잡혀와. 아이 좀 크면은 그래 먹이 사슬이니까 먹자 하지만 요만한 것도 잡아갖고 해 떠가지고 먹으려고 그래.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런 거는 그냥 이건 분명한 거 레크레이션입니다. 레크레이션이기 때문에 레크레이션이 뭡니까? 휴식 아니에요. 휴식을 안전한 휴식이 돼야 되고 내가 쉬는데 남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캠핑을 가보면요 노지 캠핑장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막 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완전히 지뢰밭입니다. 지뢰밭 아시죠? 똥밭이라는 얘기. 똥밭 가면요 맥주 먹고 캔 소주 먹고 그대로 병 굴러다녀요. 저 가면요 얼마 전에 임진강에 갔어요. 전곡 밑에 임진강에 갔는데 아우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내 장갑 딱 끼고 쓰레기를 주워갖고 내 주변에 있는 쓰레기 다 주웠어요. 그물망에 우리 조개망 내가 갖고 다니거든요. 조개망에 쌓고 캔 이렇게 다 찌그려서 그것도 발로 다 밟아 일일이 해가지고 딱 놓고 나머지 쓰레기가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우리 물티슈 있죠. 물티슈 그거 썩지도 않습니다. 그거 깨끗한 입 닦고 항문 닦긴 좋겠지. 그런데 그게 그냥 하얗게 너무 보이니까 너무 흉하더라고요. 주변에 한 150m 반경 이렇게 있는 건 제가 싹 청소했는데 이거 갖고 갈 수 봉지도 깡것도 없는 거야. 내가 야이씨 태워버리자. 그래서 불을 놓고 있으니까 주민이 오토바이 타고 쫓아왔어. 아씨 뭐 하는 거예요? 쓰레기 태워요? 아이고 불 놓으면 안 된대. 여보세요 일로 와봐. 아니 남이 버린 쓰레기를 내가 가져갈 수는 없잖아. 당신이 가져갈 거예요? 그냥 아 그래요? 근데 자기가 봐도 눈으로 보이니까 가더라고요. 제가 화천댐에 가끔 가는데 화천댐 가면은요 그 버섯 떨어다닐 때 그 조개망에다가 제일 많은 게 우리 산에 가시는 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뭐야 그 건강원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만한 봉지 찍찍 잡고 찍 놓는 거. 이 쓰레기가 제일 많아. 그 다음에 물병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주워와요. 내가 주워갖고 와서 주차장에다 한쪽에다 딱 놔. 그 동네 사람 불러. 아저씨 이건 아저씨가 치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나는 갖고 못 가.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기분도 좋고 오히려 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로 인해서 남이 피해가 안 가면 안 가게 내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로 인해서 남들이 인상을 그래도 누군가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은 더 깨끗하면 내가 친 줄은 모르겠지만 깨끗할 거 아니에요. 깨끗하면 기분은 좋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마음으로 레크레이션을 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